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라 밖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20여 세대가 거주하던 영국 런던의 고층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져 붕괴 가능성까지 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속출하면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불길이 건물 전체를 휘감고 올라가면서 무서운 기세로 타오릅니다. 주민들이 모두 잠든 시간인 새벽 1시쯤 영국 런던의 24층짜리 아파트 그랜펠 타워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꼭대기까지 번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Horrible to see. Sad. We felt completely helpless because we just couldn't do anything. 소방당국은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관 200여 명을 출동시켰지만 불길이 워낙 강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랜펠 타워는 시 정부 소유 임대 아파트로 1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탈출에 여의치 않자 급기야 집 밖으로 뛰어내린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There's a lot of dead bodies, a lot of kids, and a lot of dead bodies that were all on the floor.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I'm very sad to confirm tha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fatalities. 또 부상자 5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불길이 어느 정도 잡혔지만 건물이 갑자기 붕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구조 작업이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이번 화재에 응급기관의 특별 조치가 필요한 중대 사고를 선포하고 구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이번 화재는 아파트 주민들이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에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오래된 아파트의 낡은 소방시설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아파트 창문 사이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애타게 수건을 흔들고 있습니다. 담요를 연결해 탈출을 시도하는 사이 위층에서는 불붙은 건물 잔해가 쏟아집니다. He's made a rope from his blankets and he sent it down. There's another guy there as well. Big catching, yeah. 주민들이 잠든 새벽 시간, 순식간에 건물 상층부로 불길이 번지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I heard some people said help. 20 floors, 19s. They are flashing.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them. 1974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노후가 심해지면서 지난해 리모델링을 했지만 화재 경보 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no fire alarms anywhere because we don't have a kind of integrated fire alarm system. 소방도로는 밤새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였고 그나마 도착한 소방차의 물줄기는 10층 높이밖에 닿지 않았습니다. 입주민 모임은 7달 전부터 건물 출입구가 하나에 불과하고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대부분이 타면서 붕괴 위험이 높아지자 인근 지역 30개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랜펠 타워는 켄싱턴시가 소유한 임대 아파트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최대 쟁점인 사드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9일과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하여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해결 그리고 경제 협력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이제는 사드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방한한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사드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n ironclad commitment to our security and well-being, and a commitment to THAAD deployments.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사드가 주한 미군을 지키기 위한 무기 체계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속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려 우리의 확답을 받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돌발적으로 거론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을 다루는 공식 의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인식차를 보였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 시기를 놓고 양국 정상이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가 향후 한미 관계의 명암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드의 환경 영향 평가부터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미중 양국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이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한국의 방위 실패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동시에 대북 협상을 추구한다고 진단하고 이런 순진함이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환경 영향 평가는 생략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달 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실수를 고칠 시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강경한 대북 기조를 유지해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런 주장은 미국 내 보수 진영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드 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겁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한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의 비판에 이어 유력 언론의 비판까지 잇따르면서 사드 배치 논란이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경고하면서 전국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세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도 여야는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만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막으면 안보를 내팽개친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협치 거부와 다름없는 이해 못할 행동들이라 할 것입니다. 구태를 계속한다면 국민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협치 파기를 넘어 독재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야3당이 반대 공조에 나선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은 물론 국회 보이콧도 불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위장 협치쇼였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독주와 독선의 정치에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며 앞으로 정부와 여당과의 협력하는 역할에 저희들도 그렇게 기꺼이 응할 수가 없고 동행할 수가 없다. 당초 오늘까지였던 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시한을 넘겼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내일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등 시급성을 감안해 기일을 짧게 지정하겠다고 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는 남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여야 대치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는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가까스로 속개는 됐지만 현역 불패라는 세간의 말을 실감케 하듯 날선 검증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 3곳의 인사청문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오전 내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마쳐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가 돼서야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부적격 판정 인사의 임명 강행을 성토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노트북에 항의 피켓도 내걸었습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임명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청문회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의 공영방송 경영진 사퇴 압박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일부 공영방송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다시 새로운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나 사장 문제는 공공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전략적 카드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고 공무원 노조의 파업 등 단체 행동권 외에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은 부인했고 민간 기업 중복 취업은 낙선했던 시절 생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아들에게는 미국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 여성은 술의 필수 동반자다. 안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쓴 글입니다. 다운계약과 음주운전 고백 칼럼에 이어서 안 후보자의 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펴낸 에세이집 남자란 무엇인가입니다. 여성은 술의 필수적 동반자라며 사내들이 술집 마담에게 비밀을 쉽게 털어놓는 것은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난해 한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도 소개했습니다. 문제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아내는 자녀 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며 마치 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표현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재화로 거래된 역사는 길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고 그 샘물에 몸을 담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라며 성매매를 근절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성욕은 남자의 생내적 특징이라며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게 사내의 생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안 후보자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보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상세한 제 입장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발행된 또 다른 책에서는 이중국적인 아들에게 너에게는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며 굳이 대한민국만이 너의 조국이라고 고집하지 않겠다고도 말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여성 비하 내용으로 논란이 된 데 이어 안 법무장관 후보자까지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에 규정을 어기고 사기업 경영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 회사의 임금체불 문제까지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문형 기자입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고려대 교수로 있던 지난 2012년부터 사기업인 한국여론방송의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당시 이 회사의 모회사인 리서치21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은 사회이사였지만 사실상 경영에 개입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주식회사고 발기인이고 사회이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실상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의 이사나 발기인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회이사만 맞더라도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조 후보자는 겸직 신고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이 올해 초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체불임금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직원들이 수명이 약 3천만 원 정도의 체불임금을 있다고 지금 노동부 산하지청에다가 진정을 해놓고 있고,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감이던 시절 비서실장이 뇌물을 받았던 일이 논란입니다. 비서실장이 받은 돈 상당액이 김 후보자의 업무 추진비로 들어갔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홍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있던 지난 2012년부터 2년 가까이 정모 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정 씨는 그러나 2014년 검찰에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육청 관련 업체로부터 4,9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런데 뇌물의 상당 부분이 당시 김 교육감의 업무 추진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특수활동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부정한 돈을 받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뇌물로 받은 돈 중 일부 업무 추진비로 사용하신 게 맞습니까?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그때 당시에는 모르셨던 겁니까, 그럼? 저는 뭐 전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정 씨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교육감의 업무 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정 씨가 교육감의 업무 추진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민간단체는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서 140군데, 박사 논문에서 80군데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관례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났다고 해명했지만 교육계를 이끌 수장이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장관 후보자의 역사인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 후보자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 말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세운 나라를 48년 8월 15일 날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도 후보자는 1919년 건국설을 지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각종 연설 때 사용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역이 함께했던 3년 뒤에 이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 건국설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규정됐다.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위헌적인.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인데 1919년은 영토와 주권을 상실해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시기라는 게 국내외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런데도 1919년 건국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좌파들은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에 방해를 하고 북한 편을 들어요. 그 북한의 핵심 인물들을 다 우리가 건국 인사로 하겠다는 게. 류 교수는 또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역할을 깎아내리고 건국 핵심 가치인 공산주의 반대를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민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받은 시점은 1948년입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나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시도지사들과의 협의체인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1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선 대선 공약이었던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조항과 함께 제2국민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엔 지방에 보낼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추경이 마련되면 그 가운데 3조 5천억 원은 각 지자체로 내려가게 됩니다. 배정되는 예산은 최대한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추경 편성에 동의하면서 재정권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푸는 돈이 즉시 그 다음 날로
말하자면 본사로 몰리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 인사권과 재정권을 풀어줄 경우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며 타협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한 무인기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 소행이 확실시된다며 그렇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우리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 간담회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 소행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 위치나 포대 배치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용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비 태세를 정탐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봅니다. 한 장관은 또 폭탄 또는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는 있겠지만 무인기의 폭이 2m에 불과해 실제 탑재할 능력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국방위 여당 의원들은 구멍 뚫린 우리 대공 방어망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2m짜리 물체는 한 2kg 이상에 뜨면 새하고 같은 정도라서 이게 새인지 무인기인지를 판단하려면 굉장히 여러 개를 깔아야 된다. 야당 의원들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너무 소홀하다. LC가 안 열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 정말 국민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국방부는 다음 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무인기 침투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정식 문제 제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북한 무인기를 포착할 우리 군의 차기 국지 방공 레이더가 최근 개발을 완료해 이르면 올해 안에 생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탐지를 한다 해도 북한 무인기를 요격할 마땅한 무기가 없다는 게 우리 군의 고민입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거도로 침투하는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한 차기 국지방공 레이더입니다. 비행거리, 방향뿐 아니라 고도까지 파악하는 3차원 레이더로 지난 2014년 국내 개발을 시작했는데 지난 4월 규격화와 연구 개발을 모두 마친 뒤 양산 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신형 레이더는 2014년 서해 백령도 상공을 비롯해 우리 영공을 침투했던 북한의 무인기는 물론 성능이 월등한 우리 군의 무인기도 모두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길이 3m 미만의 무인기는 포착할 수 없었던 기존 대공 레이더의 허점을 개선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할 무기는 여전히 마땅하지 않습니다. 현재 군이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는 정지된 물체를 관통할 수는 있지만 시속 100km 이상으로 빠르게 비행하는 무인기 격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0mm 자주 대공포 비호에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비호 복합이 최근 실전 배치됐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방공 체계로는 북한군의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도심지에 북한군의 무인기가 나타날 경우 방공포를 발사하면 파편으로 인해 2차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파괴를 최소화하고 전파방해, 재민 기술을 이용해 비행을 무력화하는 다양한 무인기 방어 체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제고사도 사라집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관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 주기로 재지정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폐지 방침을 밝힌 건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고등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하는 정책이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2019년과 2020년 경기도 교육청이 관내 10개 자사고와 외고를 재지정해주지 않고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 끝나는데 3, 4년 후에 재지정 평가를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당 학교들은 당장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다른 교육청들도 폐지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부모님하고는 일단 외고를 넣어보는 쪽으로
상의를 했고 혼란스러워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전국의 모든 중3과 고2 학생들이 치렀던 학업 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교육부가 선정한 3%의 표집 학교 중심으로 치러집니다. 일제고사는 지나친 경쟁과 학교 서열화를 유발한다는 비판과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인 만큼 교육 현장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라 밖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20여 세대가 거주하던 영국 런던의 고층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져 붕괴 가능성까지 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속출하면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불길이 건물 전체를 휘감고 올라가면서 무서운 기세로 타오릅니다. 주민들이 모두 잠든 시간인 새벽 1시쯤 영국 런던의 24층짜리 아파트 그랜펠 타워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꼭대기까지 번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Horrible to see, sad, we felt completely helpless because we just couldn't do anything. 소방당국은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관 200여 명을 출동시켰지만 불길이 워낙 강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랜펠 타워는 시 정부 소유 임대 아파트로 1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탈출에 여의치 않자 급기야 집 밖으로 뛰어내린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There's a lot of dead bodies, a lot of kids and a lot of dead bodies that were all on the floor.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I'm very sad to confirm tha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fatalities. 또 부상자 5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불길이 어느 정도 잡혔지만 건물이 갑자기 붕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구조 작업이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이번 화재에 응급기관의 특별 조치가 필요한 중대 사고를 선포하고 구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이번 화재는 아파트 주민들이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에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오래된 아파트의 낡은 소방시설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아파트 창문 사이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애타게 수건을 흔들고 있습니다. 담요를 연결해 탈출을 시도하는 사이 위층에서는 불붙은 건물 잔해가 쏟아집니다. He's made the rope from his blankets and he sent it down. There's another guy. 가 돼서야 속게된 청문회에서도 부적격 판정 인사의 임명 강행을 성토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노트북에 항의 피켓도 내걸었습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임명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청문회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의 공영방송 경영진 사퇴 압박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일부 공영방송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다시 새로운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나 사장 문제는 공공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전략적 카드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고 공무원 노조의 파업 등 단체 행동권 외에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은 부인했고 민간 기업 중복 취업은 낙선했던 시절 생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아들에게는 미국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 여성은 술의 필수 동반자다. 안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쓴 글입니다. 다운계약과 음주운전 고백 칼럼에 이어서 안 후보자의 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펴낸 에세이집 남자란 무엇인가입니다. 여성은 술의 필수적 동반자라며 사내들이 술집 마담에게 비밀을 쉽게 털어놓는 것은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난해 한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도 소개했습니다.
문제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아내는 자녀 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며 마치 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표현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재화로 거래된 역사는 길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고 그 샘물에 몸을 담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라며 성매매를 속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려 우리의 확답을 받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돌발적으로 거론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을 다루는 공식 의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인식차를 보였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 시기를 놓고 양국 정상이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가 향후 한미 관계의 명암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드의 환경 영향 평가부터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미중 양국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이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한국의 방위 실패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동시에 대북 협상을 추구한다고 진단하고 이런 순진함이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환경 영향 평가는 생략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달 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실수를 고칠 시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강경한 대북 기조를 유지해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런 주장은 미국 내 보수 진영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드 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겁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한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의 비판에 이어 유력 언론의 비판까지 잇따르면서 사드 배치 논란이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민들이 잠든 새벽 시간 순식간에 건물 상층부로 불길이 번지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I heard some people said help. 20 floors, 19s, they are flashing.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them. 1974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노후가 심해지면서 지난해 리모델링을 했지만 화재 경보 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no fire alarms anywhere because we don't have a kind of integrated fire alarm system. 소방도로는 밤새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였고 그나마 도착한 소방차의 물줄기는 10층 높이밖에 닿지 않았습니다. 입주민 모임은 7달 전부터 건물 출입구가 하나에 불과하고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대부분이 타면서 붕괴 위험이 높아지자 인근 지역 30개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랜펠타워는 켄싱턴시가 소유한 임대 아파트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최대 쟁점인 사드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9일과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하여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해결 그리고 경제 협력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이제는 사드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방한한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사드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n ironclad commitment to our security and well-being, and a commitment to THAAD deployments.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사드가 주한 미군을 지키기 위한 무기 체계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경고하면서 전국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세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도 여야는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만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막으면 안보를 내팽개친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협치 거부와 다름없는 이해 못할 행동들이라 할 것입니다. 구태를 계속한다면 국민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협치 파기를 넘어 독재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야3당이 반대 공조에 나선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은 물론 국회 보이콧도 불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위장 협치쇼였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독주와 독선의 정치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며 앞으로 정부와 여당과의 협력하는 역할에 저희들도 그렇게 기꺼이 응할 수가 없고 동행할 수가 없다. 당초 오늘까지였던 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시한을 넘겼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내일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등 시급성을 감안해 기일을 짧게 지정하겠다고 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는 남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여야 대치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는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가까스로 속개는 됐지만 현역 불패라는 세간의 말을 실감케 하듯 날선 검증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 세 곳의 인사청문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오전 내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마쳐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